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해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부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 일대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가구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대학교에는 긴급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폐쇄됐고 최소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벌이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입장을 낸 건데요.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과의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찰스 3세가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면 4월 말 이전 타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근접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I think it's close to over. Yeah, I mean, I view it as very close to over. You know what? If I pulled up stakes right now, it would take them 20 years to rebuild that country. 백악관도 일각에서 제기된 휴전 연장 요청서를 공식 부인하며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대면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akistanis have been incredible mediators throughout this process, and we feel good about the prospects of a deal.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6천 명이 탑승한 미 항공모함이 곧 추가 투입돼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력이 3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며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됩니다.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석 달 만에 장중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란은 강경 대응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미국의 반발에서 이번에는 홍해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차 종전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홍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는 휴전 위반의 전조라며 강대강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의 2차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در صورت ادامه محاصره دریای ایران اجازه هیچ صادرات و وارداتی از خلیج فارس، دریای عمان و دریای سرخ داده نخواهد شد. 이란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내세워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0km에 불과해 군사적 봉쇄에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주요 무역 거점이어서 봉쇄가 이뤄질 경우 세계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고위 협상단이 이란의 환대를 받으며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의 2차 협상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란과 미국 양측은 그동안 파키스탄을 통해 2차 회담의 개최 장소와 시기, 휴전 연장 등에 대한 메시지를 교환해왔습니다.
2차 회담의 핵심 쟁점은 역시 1차 회담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이란의 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ساس نیازهاش باید بتواند غنیسازی رو ادامه بده.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협상이 진전되는 듯한 움직임이 여러 장면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방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해체를 위해 레바논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양국의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중재 속에 이례적인 평화 협상을 가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안이 타결되진 않았지만 33년 만에 양국의 고위급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으면서 휴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It'll take time, but we believe it's worth this endeavor, and it's a historic gathering that we hope to build on. 하지만 회담 이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요충지를 곧 함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 점령 확대 의지를 드러내며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레바논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대화의 목적은 헤즈볼라 해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משא ומתן עם לבנון, שני יעדים מרכזיים.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ושניים, שלום בר קיימא. 이처럼 이스라엘이 종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 18개국 외무장관은 휴전 직후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해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가 오는 5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그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할 경우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크게 초과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형사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후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지만 일부 상원 의원들은 파월 의장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후임자가 의회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 의장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중대한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만큼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과 금리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LA 국제공항에서 일부 국제선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항공 전문 매체 아비아시온 온라인에 따르면 런던 게트윅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 로마 등으로 향하는 일부 LAX 출발 직항 노선이 올여름 운항 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운항 차질이 유가 급등과 함께 항공업계 전반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연료 공급 부족 사태 때문이라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노선의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승객들에게는 항공편 취소 안내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으며 노르스항공은 전액 환불과 함께 운임의 25%를 추가한 여행 크레딧 제공 또는 다른 날짜로 재예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200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와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중서부 일대에서 초강력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위스콘신과 아이오와 미시건주 등 중서부 지역 곳곳에서 20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돌풍과 우박이 몰아쳤습니다. 수백만 가구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으며 미시건 대학교와 아칸소 대학교에는 긴급 대피 권고가 내려졌고 여러 지역에서 홍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You can see every tree is down in the backyard. One hit the neighbor's house. I got one of the garages right into the roof. Yeah, it was wicked. There's probably 40 trees down back there. And it was incredibly loud. It was just banging. And we've heard hail before and it just kind of pops, but this was banging. This was like somebody throwing rocks at the house. 현재 차량과 주택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강수위가 불어나 제방과 댐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구조 작업과 주민 대피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건주 에바트 인근의 머스키건 강은 내일 강 수위가 14피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중서부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주민 5천만 명이 폭풍 영향권에 들어갔으며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주 등 주민 700만여 명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피 경로 확보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9명이 다쳤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클리어 크릭 카운티 70번 고속도로 아이젠하워 터널 인근에서 75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 뒤엉키면서 한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11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는 등 최소 1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eah, I started to see semis starting to jackknife in the distance, threw on the hazards, slowed down, and probably stopped about 45 yards back. And then saw cars starting to pile up behind me and slowly crept forward and inched over this way. 목격자들은 고속도로에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고 차량들이 잇따라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콜로라도주 70번 고속도로는 급경사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사고 다발 고속도로로 사고 당일 오전에도 이미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사고 구간은 통행이 재개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한국의 편의점과 대중교통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부적절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말리의 행동이 국내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업무 방해와 허위 영상물 반포,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소말리는 구속 전 신문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소말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즉시 법정 구속된 상태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고속 주행 중이던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공중으로 튕겨 건물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콜벳 차량이 60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10마일로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차량은 공중으로 튕기듯 여러 차례 전복된 뒤 고속도로 차선 밖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아래에 있던 마세라티 딜러십 건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딜러십 건물 외벽과 울타리, 가로등도 함께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 경주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불법 경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 3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약혼자와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경찰은 지난 8일 잔지바르 지역을 여행 중이던 31살 미국인 애슐리 로빈슨이 주리 잔지바르 리조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질식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약혼자이자 신고자인 조 맥켄이 사건 발생 이후 11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딸의 사망 사실을 리조트 측을 통해 뒤늦게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며 또 로빈슨이 생일을 기념해 떠난 아프리카 여행 중 약혼까지 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다툼으로 호텔에서 방을 분리했다는 직원의 진술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유족들은 현지 경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Uncertainty, mystery, anger, sadness. It's like a part of me has been taken away. She's never done anything that would ever lead me to believe that she would do something to harm herself. 이에 대해 현지 경찰은 현재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로 약혼자 조 맥켄에게 특정 범죄 혐의를 적용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통 와인 산업이 흔들리면서 나파밸리 와이너리들이 체험형 관광 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푸드앤와인 매거진에 따르면 현재 90곳 이상의 와이너리가 어린이의 시음 공간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성인에게만 개방됐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변화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와인 소비가 줄고 기후 변화와 운영 비용 증가로 고급 와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 와인 중심의 사업 모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너리들은 특히 육아 부담으로 방문을 꺼리는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무알콜 음료를 제공하는 피크닉 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험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연간 방문객 가운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비중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성인의 음주 비율은 2023년 62%에서 2025년 54%로 감소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란 공습을 둘러싼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사전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강행해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권력남용과 전쟁 범죄 등 5가지 위법 행위가 제시됐는데요.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공습을 강행해 미군 장병들을 무모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란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과 인프라 파괴를 초래한 작전을 묵인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폭격한 뒤 생존자를 추가 공격한 것과 예멘 후티 반군 공습 당시 군사작전 정보를 민간 채팅 앱으로 공유한 이른바 보안 논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구조상 탄핵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공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출입국 시스템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를 대상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던 방식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디지털 등록으로 대체한 건데 문제는 처리 속도입니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2-3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서는 대기줄이 터미널 밖까지 이어졌고 밀라노 공항에서는 100명 넘는 승객이 대기하다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스템 장애까지 겹치면서 일부 국가는 생체 정보 수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며 각국이 인력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앞은 총격의 놀란 인파들로 가득하고 구급차가 급히 학교로 들어갑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한 학부모는 끝내 충격에 주저앉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의 한 중학교에서 현지 시각 15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8명과 교사 1명 등 9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에 다니던 14살 중학생으로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총기 5정과 탄창을 가방에 숨겨가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인근 지역 학교에 이틀간 휴교령을 내리고 범행 동기 파악 등을 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내 우크라이나 드론 부품 생산지를 공개하며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5일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 유럽 8개국에 관련 시설이 퍼져 있다며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독일 하나우, 체코 프라하 등 구체적인 도시를 지목하고 업체명과 생산 품목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드론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들 시설이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교황을 비난하고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듯한 AI 이미지를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카톨릭 신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에게 안긴 자신의 이미지를 또다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교황을 비난하고는 자신을 예수로 비유하는 듯한 AI 그림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비판이 일자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하더니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는 레오 14세 교황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교황은 이란이 핵 위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교황 비판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에게도 멜로니야말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토크쇼에선 조롱과 풍자가 쏟아졌습니다. The man Donald Jesus Trump is healing looks a whole lot like Jeffrey Epstein. Even AI can't keep him from his BF, Jeff. You put yourself out there as Jesus, you got f***ing called on it, and now you're like, God, do you even care about lying to us anymore? 신성 모독이란 말이 보수 진영에서도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I think it was blasphemy. Many Christians across America and the world were very offended by that. 이러다 가톨릭 유권자들 다수가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쏟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트럼프를 20%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으로 밀어주었는데 이렇게 조롱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구나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 첫 교황이라 더욱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I don't know why the president's getting so desperate for attention that he feels the need to mock 1.4 billion Catholics.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 트럼프는 또다시 SNS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엔 예수에게 안긴 모습이었는데 트럼프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이걸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들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수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데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서를 유포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여러분, 이재명이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의혹이 있어요. 왜요? 대장동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그 돈 어디 갔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뒤에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군사 정보 이런 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러 갖는 것일 수 있다라고. 최근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허위 학력서를 유포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경제학 복수 전공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전 씨가 이 같은 영상들을 통해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 6편을 통해 총 3,260만 원의 유튜브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전 씨가 수익금을 거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를 한 차례 면담 조사한 검찰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이 났었죠. 이 대통령이 당시 해당 가짜뉴스로 자신을 공격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장, 돈다발이 수북이 쌓인 사진 한 장이 공개됩니다. 조폭 출신 제보자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준 뇌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는데 반나절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보자가 한참 전 자신의 SNS에 올렸던 허세용 사업 홍보 사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주장을 담은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주자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황당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4년이 지나서야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유죄를 확정했고 이 대통령의 추후 보도 요청에 언론사들도 사실상의 오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엔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잘못하면 사과한다며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했는데 특히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저 득표차를 언급한 뒤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나 해명 대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많은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국민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꽃가루와 강해진 햇살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4월입니다. 세상을 보는 소중한 창인 우리 눈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건강한 시야를 지켜줄 4월의 눈 건강 습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해주세요. 두 번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20분마다 20피트 먼 곳을 20초간 바라보며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